테이블 하나 설정하고 그 테이블에 대해서 각각의 값들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확인까지 한번 해보자. 자, 요 앞쪽에 있는 거는 특정 사용자에 대한 인적 사항이 될 거예요. 그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면 지금처럼 모든 정보를 다 저장을 하고 테이블을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처럼. 근데 나중에 사용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생겨요. 이 앞에 있는 값들은 계속 고정이 되면서 뒤에 있는 값만 변경이 되는 것들이 조금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홍길동인데요. 이 홍길동이라는 사용자는 자바하고 이 사용자한테 수강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과목도 동시 수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파이썬과 이 강사로부터 수업을 듣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 지금 달라지는 건 얘네만 달라지는데 기존에 있던 똑같은 걸 내가 계속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공간도 더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낭비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이제 테이블을 쪼갤 건데 이렇게 쪼갤 거예요. 이 사용자에 대한 인적 사항은 그 사용자에 대한 인적 사항으로 따로 둘 거고요. 그리고 수강 과목은 그 수강 과목에 대한 테이블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은 특정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로 하나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의 테이블은 수강 과목에 대한 기능으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값 복사해서 전체적으로 넣어주고 컨트롤 엔터로 실행하면 다 만들어지겠죠. 그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회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수강하는 과목들은 그 홍강사다, 김강사다, 고강사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stid라는 값은 현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AAA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건 AAA라는 사용자가 홍강사에 대한 자바를 듣고 있구나. BBB라는 회원은 홍강사의 자바라는 수업을 듣고 있구나. AA라는 사용자는 김강사의 파이썬을 듣고 있구나. 해서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어떤 수업을 듣고 있구나. 그래서 테이블을 두 개로 쪼개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어떤 수업을 듣는지 알려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아이디라는 컬럼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두 개에 대한 테이블을 보겠다. 그러면 테스트 멤버와 테스트 TC라는 이 두 개의 값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셀렉트를 이용을 해서 자, 요거 하나 보겠다. 그러면 테스트 멤버께 나올 테고 그리고 어떤 수업을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TC에 대한 값을 보면 돼요. 테이블을 쪼갰을 때 내가 여러 개에 대한 데이터를 다 확인하고자 한다면 조인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볼 거는 그 중에서 이너 조인이다 라고 하는 거와 레프트 조인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이너 조인이다 라고 하는 건 테이블 우리 지금 두 개 만들었잖아요. 두 개가 있었을 때 사용자에 대한 정보인 아이디라는 게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TC다라고 한 쪽에도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 stid라는 공간에다가 AAA, BBB 이런 값들 넣어놨죠. 이렇게.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너 조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와 PC에 대한 아이디가 같은 데이터를 갖고 와라 하면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다 갖고 와요. 만약에 이 사용자에 DDD가 있었다. 근데 TC에는 DDD 없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안 갖고 와요. 일치하는 정보만 갖고 오는 게
이너 조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레프트 조인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왼쪽 게 레프트니까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갖고 와요.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멤버의 DDD가 있는데 ST에는 DDD가 없다. 그럼 일치하지 않죠. 이너 조인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으면 안 갖고 와요. 근데 레프트 조인은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오른쪽에 없으면 얘는 널로 표현돼서 갖고 와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DDD라는 회원은 존재한다. 현재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대신에 그 DDD라는 사람을 갖고 왔을 때 널 값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건 이 DDD라는 사용자는 아직 수강하는 과목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값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근데 이너 조인을 사용을 하면 여기에 DDD는 있지만 여기는 없으면 DDD 안 갖고 온다. 그러면 누가 수강을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레프트 조인을 이용해서 이런 사용자들이 있었을 때 이 사용자는 어떤 걸 수강하고 있고 이 사용자는 널이니까 아직 수강 과목이 없구나. 이런 것들 확인이 가능하다. 두 테이블이 합쳐져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너 조인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테스트 TC 그리고 테스트 멤버 아이디와 테스트 ST 아이디가 일치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한 데이터가 일치하는 정보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했을 때 한쪽이라도 정보가 없으면 이너 조인은 안 갖고 온다. 이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정보가 다 있어서 다 갖고 와요. 자, 이번에는 요 이너 조인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똑같이 하나 넣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자, 이전과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자, 레프트 조인은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과 비교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왼쪽에 존재하지만 오른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널 값으로 얘를 갖고 온다. 근데 이너 조인은 가지고 오지 않는다. 자, 지금은 두 개에 대한 데이터가 똑같아서 비교가 불가능하고 자, 데이터 하나만 더 추가를 하고 다시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 봅시다. 자,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테스트 멤버에다가 자, 이 상태에서 셀렉트로 테스트 멤버를 하나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자, 이번에는 테스트 TC 자, 여기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과 같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너 조인을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 ID AA 있죠. 그래서 멤버에 있는 이 ID 값과 PC에 있는 ST ID가 일치하는 데이터를 갖고 와라. 이너 조인을 하면 AA에 있으니까 AA에 대한 정보 갖고 오고요. 그리고 BBB도 있으니까 BBB에 대한 정보도 갖고 와요. 그리고 CCC도 있으니까 CCC에 대한 정보도 갖고 오겠죠. 그리고 회원 중에 DDD라는 회원도 있죠. 근데 여기에는 DDD라는 값이 없죠. 그러면 DDD를 안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이너 조인 있죠? 자, 요 이너 조인, 요거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이너 조인을 실행을 하면 여기에는 DDD라는 거는 따로 나오진 않죠. 레프트 조인이라는 거 있죠? 요거 실행 한번 해보세요.
자, 레프트 조인을 실행을 했더니 회원에는 DDD가 존재하지만 수강 과목에는 DDD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을 기준으로 여기에는 있지만 오른쪽에 없다면 널로 표현해 주겠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A, B, C라는 이 사용자들은 현재 무언가를 듣고 있구나. 근데 DDD라는 사용자는 아직 아무것도 수강하지 않았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인이라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해서 테이블을 쪼갰단 말이에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처음에 제가 데이터를 추가를 했을 때 요 테스트 클래스 1에다가 회원에 대한 정보와 각각의 정보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지금이야 데이터가 별로 없죠.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정이 되고 셀렉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이전에 있던 홍길동은 전부 다 홍홍홍으로 변경되겠죠. 지금이야 데이터가 몇 개 없지만 여기에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1000개가 만약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수정을 하게 되면 1000개를 다 수정을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명령을 한 줄만 쓰기는 하지만 이 내부적으로 동작을 할 때는 홍길동을 다 찾아서 다 홍홍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1000개면 1000개, 만개면 만개. 그럼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따로 테이블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테스트 멤버.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홍길동이 똑같이 저 이름 개명할 거예요. 그래서 멤버를 확인했더니 여기는 딱 멤버에 대한 하나에 대한 정보만 들어왔잖아요. 홍길동, 김계동, 고길동. 이전과는 조금 다르죠. 이전에는 각각 이 정보가 그 수강 과목마다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강 과목에는 그 아이디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회원에 대한 정보 수정하겠다. 그러면 하나만 변경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출력은 이렇게 출력이 되긴 하지만 나중에 이 조인을 이용을 해서 갖고 오게 되면 모든 공간이 다 변경이 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하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만 수정과 삭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전에 뭉뚱그려서 다 만들어 버리면 거기 있는 거 다 수정하거나 다 삭제를 해야 된다.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겠죠. 테이블을 두 개를 만들고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문제는 우리 조인이라는 거 이용을 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일단 출력 같은 거 해보자. 그래서 두 테이블 조인해서 자 이렇게 표현되게 만들어 보자. 요거 방금 했던 거죠. 그래서 출력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도 조인을 이용해서 출력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보면 자, 여기는 현재 DDD라는 게 없죠. 그리고 여기는 DDD가 있고 널 값으로 표현되죠.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아까쯤에 이 중복되는 값이 보였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정보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에도 아이디가 있고요. 여기에도 아이디가 있죠. 그래서 이 회원들이 지금 수강하고 있는 과정, 그거에 대한 아이디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아이디 컬럼과 아이디 컬럼은 일치해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조인을 이용을 하면 이거는 회원이 갖고 있는 아이디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수강할 때에 대한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 개가 지금 일치하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그 아이디 일치하는 값은 숨겨라.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아이디 하나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출력을 해보자. 우리가 필요한 정보. 그 다음은 홍길동인 사람만 이렇게 표현해보자.
자, 그 다음에 요 수강 과목이 널인 사람 우리가 뽑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아무것도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만 뽑을 수도 있겠죠. 그 학생만 한번 뽑아보자. 그리고 그룹별로도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요거는 요 클래스 그룹이 아니라 이름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이름별로 내가 합은 얼마였고 평균은 얼마였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내용은 이너 조인을 이용을 해서 그냥 아이디가 일치하는 걸 갖고 왔다. 이전에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자. 그래서 레프트 조인을 이용을 해서 오더 바이라는 게 제일 마지막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스코어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이렇게 나왔었죠. 자, 중복되는 값은 보이지 않게 만들자. 그래서 아까 침에 요 id라는 값 두 개가 존재했었죠. 그거 하나만 보이게 만들자. 그거 하고, 홍길동인 사람에 대한 데이터만 갖고 오자. 자,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우리가 select를 통해서 이 앞에 있는 값이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select를 통해서 테스트 스튜던트의 아이디와 테스트 스튜던트의 네임과 그리고 뭐 테스트 레슨에 대한 어떤 거와 테스트 레슨에 대한 어떤 거 다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너 조인을 통해서 해당하는 값을 갖고 와라. 그러면 여기에 셀렉트 다음에 들어오는 이 값만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 테이블에 대한 풀네임이 다 들어오고 그 안에 있는 뭐 보겠다. 그 안에 있는 뭐 보겠다. 이렇게 다 적어야 되고요. 아래는 별칭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처럼 사용을 하면 셀렉트를 통해서 똑같이 이 안에 있는 값만 볼 거다. 그렇게 했을 때 테스트 스튜던트는 S라는 별칭으로 쓸 거고 테스트 레슨이라는 건 L이라는 별칭으로 쓰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비교를 할 때 s.id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거랑 똑같은 게 되겠죠. 테스트 스튜던트를 S로 썼으니까. 그리고 l.id는 테스트 레슨을 L로 쓰기로 했으니까 l.id하고 같겠죠. 그래서 별칭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스튜던트에 있는 점별 모든 값과 레슨에 있는 특정 값만 갖고 오겠다. id만 빼고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길동과 같은 걸 갖고 와라 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이너 조인을 통해서 일치하는 데이터들 중에서 홍길동을 갖고 와라. 홍길동만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널 값을 비교를 할 때는 is 널로 비교하면 된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요 합계와 평균과 이름과 클래스 뭐 이런 것도 출력하잖아요. 여기 얘기하는 출력 대상과 그룹 대상이 같아야지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조금 있어요. 자, 우선적으로는 요 널 값, 수강하지 않는 학생만 찾아보자. 그래서 마지막에 is 널만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 보면 조인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널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left 조인을 이용을 하면 널 값이 나오는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전체 데이터들도 있고 널 값이 있는 데이터도 나오겠죠. 그래서 left 조인을 이용을 해서 우선 널 값을 꺼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건식을 쓸 때는 where절 이용하면 되겠죠. where절을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요 레슨이 널과 같은 데이터를 꺼내 와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위쪽에서 우리가 and라는 것도 사용을 했잖아요. and는 이 조건도 참이면서 이 조건도 참인 데이터를 갖고 와라.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and로 쓰면 안 될까? and로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얘가 일치하는 데이터와 널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라. 이 얘기가 돼요. 모두가 만족하는 데이터. 그러면 DDD다라고 하는 값은 스튜던트에는 존재하는데 레슨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and를 쓰면 못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에 where를 통해서 이 조건이 부합하면 갖고 와라. 그래서 where를 조금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문제는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룹으로 묶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 보면 이름과 클래스와 출력을 내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그룹은 이름별로 지금 그룹을 묶고 있는 내용인데 클래스도 우리가 출력을 해보자. 이 내용이었죠. 그러면 내가 클래스를 출력하고 싶으면 그 클래스도 그룹으로 묶여야지만 표현이 된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사용을 하는데 그룹 바이절에 내가 클래스는 그룹으로 묶지 않겠다. 클래스를 지우고 이름을 통해서 그룹을 짓겠다. 그럼 클래스가 없잖아요. 표현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룹 바이저를 이용을 해서 이름을 기준으로 그룹화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이 클래스라는 값은 현재 그룹으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름으로 내가 그룹을 지었으니까 그러면 이때 표현하는 값은 이름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이름은 우리가 그룹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내가 S클래스라는 것도 여기에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클래스 값도. 그래서 출력을 했더니 얘가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클래스도 그룹으로 묶어줘야지 표현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클래스도 그룹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제는 클래스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출력 대상과 그룹 대상이 같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